그러니까 이게 요번에 좀 특이하게 원래 그 좀 연예계 징크스는 원래 11월에 되게 많이 터지거든요. 그 인터넷에 11월 연예인 쳐보시면은 그 11월이 되게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주받은 달이라고 할 정도로 원래 연예인 이슈가 많이 터지는 게 12월인데 지금 12월에 갑자기 정말 많이 터졌어요. 뭐 박나래 씨, 뭐 조세호 씨, 뭐 해가지고 심지어 그 이슈 하나 하나가 무시하기 힘들 정도로 파급력 있는 이슈들이 터졌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슈가 돌아가게 되면 처음에 입장은 강하게 냈다가 뒤로 좀 한 발 빠지는 게 정치적으로는 사실 자신 보호하는데 제일 좋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사위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수사가 시작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SNS가 발목을 잡습니다. 무조건 정리하는 게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잊혀지려고 하는데 사실은 성추행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의혹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재밌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 성추행 문제는 기본적으로 의혹만 발생해도 그게 3심무죄가 나온다 그래도 그 이미지가 쉽게 안 벗겨져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어디까지 기억하냐면 성추행했다? 기소됐다까지만 딱 기억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실제로 무고인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영원히 복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 봤어요. 나 죄 없다. 근데 어쩌면 이거 이제 자기 보신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긴 근데 그렇잖아요. 이제 죽느냐 사느냐는 1과 0의 문제지 사실 100%냐 30% 죽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뭐 개성 지르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앞으로 뭐 시당위원장이나 이런 건 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향후 향방이. 일단 지금 장경태 의원은 본인이 당직이나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그 당직 유지에 급급하면 안 되고 의원직 유지를 지금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장경태 의원의 지역구인 동대문 을에 전직 의원이 누구냐면 민병두 의원이었어요. 근데 민병두 의원이 왜 의원직을 간뒀냐? 성추행으로 간뒀습니다. 아이고야. 뉴스타파에서 성추행 의혹 보도 나오니까 의원직 간뒀어요. 동대문 을 지역구의 전직 의원 또 성추행, 현직 의원도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저는 이게 잊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안희정 의원 사건 안희정 전 도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추행 사건이 안 잊혀지잖아요. 그 이유는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를 감수하고 얼굴을 공개했잖아요. 지금 어쨌든 장경태 의원 사건의 피해자는 아직까지 얼굴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언론 보도에 나가서 뉴스에 나가서 사실상의 공개를 다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국회 보좌진이었기 때문에 국회 보좌진 같은 경우는 준공인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맞습니다. 기자분들도 이미 다 알고 실물이 누군지 알고 실명 얼굴 다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 보좌진 같은 경우는 지역구 돌면 얼굴이 많이 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 알려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방송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지금 피해자분이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공개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장경태 의원이 뭐 무고로 맞고소한다든지 그건 너무 뻔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성추행 문제, 성비위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2차 가해를 막는 거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건데 민주당에서 어찌 보면 더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그런 가치를 더 중요시 인권이나 이런 걸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그런 모습은 없다. 민주당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전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뻔뻔한 족속들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 막. 근데 그 민병두도 그렇고 장경태도 그렇고 동대문이네요. 아까 동대문 산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 뭐 제가 동대문 살긴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랑 상종 안 합니다. 겸상 안 합니다. 네. 겸상도 안 하고 근처로도 안 간다. 같은 동네 살지만 정말 부끄럽다. 네. 참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로. 네, 네, 정말 이거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네. 아니 사실 공인 중에서도 누구보다 공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지의 등급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굳이 신분의 고하를 나누자는 게 아니라 배지의 등급 자체가 최고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국회의원이. 그 영상 보면서 성추행 영상 보면서 뭐 민주당에서는 뭐 다른 선 오른선 제가 거명하기가 싫어서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다른 것보다 그걸 봐야 돼요. 원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저녁에 술자리나 그런 게 있을 때 보좌진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보좌진이 없었어요. 그러면 장경태 의원이 어떤 마음으로 거기 갔고 그런 것까지 다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 자리를 얼마나 편하게 생각했고 어떤 행동을 해. 그러니까
편한 상태에서 본인의 본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봐도 좀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까지 다 봐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아니 사실 우리 지금 다 남자잖아요. 그래서 다 청년이고 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괜한 요새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요. 흉흉하고 그러니까 괜한 오해를 안 받으려고 하거든. 예를 들면 사람이 저는 되게 많은 뭐 예를 들면 지하상가 같은 데 있잖아요. 가면은 사람이 너무 많다 싶으면 아예 뭐 뒷짐을 져버린다거나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막 지하철 계단 올라갈 때 일부러 막 휴대폰만 이렇게 뭐 엄청 열심히 보고 있는다든지. 그러니까 오해받을 저 같은 일반인도 오해받을 짓을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공인은 조금 더 본인의 행동 하나하나에 그렇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 펜스롤 같은 것도 나온 이유가 그런 거죠. 저희가 어쨌든 공직자들이 있어서 펜스롤이 어떻게 보면 여성을 역차별하는 것다는 비난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공직 사회에서의 이런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성비위 문제는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이게 사실상 대중에 굉장히 강하게 기억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남자건 여자건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기서 조금만 한마디 더 얹으면 네.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 어디까지 가해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사건이 발생하는 건 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사회부에서도 개념이 비슷한데 사건이 발생하는 것까지는 딱 그 현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아예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보통 성추행 사건이 나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언급을 통상 일반적인 사람들은 줄여요. 저희가 무슨 회사를 다닌다던가 했을 때 그런 이슈가 있다면 물론 웅성웅성은 하는데 대놓고 거기다 입장을 아무도 내지를 못해요. 그게 그만큼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 옛날에 그 얘기 있었죠. 피해 호소인.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저는 맞아. 그때 되게 충격받았었어요. 맞아요. 아이 참. 그러니까 피해자, 피의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처음 들어봤어요. 네. 법리에도 없는 언어였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호소인이면 그러면 피해를 호소한다 그러면 그 의미를 그냥 가만히 단어 뉘앙스만 보면 어떤 뉘앙스냐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런 단어는 쉽게 쓰진 않지만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네. 조작이었다, 계획된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경찰이 밝힐 문제지 그 옆에 있는 동료 의원이나 주변 사람들이 얘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아, 지난번에 그 조작 막 그 이야기 엄청 막 법사위에서 조작된 걸 가지고 막 하니까 여기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다뤘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걸 조작하려면 그 뭐 장경태 취향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추잡한 짓거리를 했다는 건데 일단 그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미안한데 경태야 너 그 급이 아니야. 뭐 암살 시도를 할 거면 정말 요직에 있는 사람을 암살을 하려고 했지 뭐 그러니까 그걸 킬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피해 호소인이 오히려 저는 덜 심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번에 조작됐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피해 호소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특히 피해 호소인 얘기했었을 때 제가 불화가 치밀어오는 게 그때 당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중심돼가지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거든요. 특히 그 중에는 여성 인권 운동의 대부도 있었고요. 심지어 법조인, 변호사도 있었어요. 그 변호사분 여성 운동하셨던 분이거든요. 아니 그런 분들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해줘야지 피해 호소인이라는 듣도 못한 단어 만들어서 공격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 피해 호소인을 뛰어넘는 조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조작이라는 표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 뭔가 음모로 아까 말 급은 안 되지만 장경태 의원이 그 급은 아니지만 장경태 의원을 끌어내렸을 때 이득 볼 사람이 없잖아요. 없죠 전혀 없죠. 사실 없어요. 박원순 시장은 어쨌든 광역단체장이니까 뭐 그렇다. 아니 그럴 수도 없지만 어쨌든 뭐 장경태 의원은 그냥 재선 의원이에요. 민주당에 재선 의원 많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전 보이거든요. 이러면 진짜 안 돼요. 이거는 정치를 떠나서 아무리 양극화된 정치 뭐 정당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인간적인 문제라서 인류의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보다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득 보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항상 어떤 사회적인 사건을 볼 때 이득 보는 사람이 항상 범인이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걸 조작했다고 하기엔 너무 변수도 많고 둘째로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말도 안 돼. 너무 놀라운 게 어떻게 저런 말이 나왔을까가 사실 전 되게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부러 사람을 시켜서 뇌물을 수수시킨다든가 이런 건 사실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런 거 방식이 되게 간단해요. 많은 돈과 그렇죠. 전달할 사람 네. 딱 두 개만 있으면 돼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돈을 건네준 대신 같이 끌려갈 용기. 그렇죠. 이 세 가지만 딱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예를 들면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권과 자아가 무너지는 그렇죠. 일인데 그걸 걸고 조작을 한다? 아,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해 그걸?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진짜 어휴.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우리 PD님이 또 올려주셨는데 그 피해 호소인 막 그런 단어들도 사실 그거잖아요. 막 무슨 커뮤니티에서 할 법한 무슨 뭐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를 빗대가지고 커뮤니티에서 막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비하하는 발언 하는 거죠. 비하하는 말을 막 하는데 약간 그런 건데 그 중에 뭐 아직도 기억나요. 뭐 남인순, 뭐 고민정, 뭐 그다음 정철승이 제일 설쳤잖아요. 맞아요. 변호사로. 네. 근데 이번 징역 1년 받고 네. 참교육을 지금 착착착 잘 받고 있고 참 이런 거 보면 참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1심 받고도 SNS로 또 나불랑나불랑 거리고 있던데 아무튼 조금 더 참교육이 좀 필요해 보이고 네. 요거는 약간